요즘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머릿속에 드는 거는 그 생각밖에 없어. 뭘 사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흘러내려오는 흐름을 보면은 스마트폰 이후에 연결시대가 돼서 글로벌 플랫폼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빵이나 뭐 이런 많은 업체들이 가격이 올랐어. 근데 그때가 성장률도 안 좋고 교육력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나 동네 아저씨들 기업은 이렇게 갔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문제는 이 플랫폼 기업이 그러고 멈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자기들 플랫폼에 뭔가를 막 엮기 시작하더니 생태계 기업이 됐네. 그러면서 이게 더 커져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마지막 불꽃 같은 이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질병이 와서 이 정도 빠졌잖아요. 마지막 요 불꽃 같은 파란색이 사실은 요 생태계라는 거를 만들면서 그 전 세계 생태계 안에 자기들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올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리 봐도 그 질병이 온 다음에 변화라는 게 요게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이 내려가고 교육량이 뭐 감소되겠지. 지금 질병이 왔는데 교육량이 늘진 않을 것 같고 성장률 저하도 똑같을 것 같고 수출 기업 수출도 더 안 될 것 같고 동네 기업 뭐 보호무역 강화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방송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우리 한주기 형님 레포트 제가 링크도 시켜드렸는데 가서 보면 되게 잘 나와있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옛날 영상 보세요. 자기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 안에 아마존 재고관에 들어오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한 2017년도부터 굉장히 트렌드로 등장하는 게 애플도 옛날 영상 보시면 마찬가지죠. 요게 쇠퇴해서 아닐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애플 요 안에 있으면은 뮤직 앱스토어, 애플 TV, 애플 건강, 애플 페이 아니면은 요 콩나물이나 기어 같은 걸 끼면서 자기 생태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기업이 됐고 자 그러면은 이런 예는 정말 많은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펼쳐서 저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한 단계 더 위로 폭발하고 주가가 폭발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생각하는 거는 자 저의 삼전은 그 생태계 이거 따로 있는데다. 이게 따로 삼전은 왜 생태계 같은 걸 안 하지? 여기다 뭔가 다 연결할 게 뭐가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삼전은 기업 안에서 생태계를 만든 게 아니라 얘네는 아예 기업이 여러 개죠. 그렇지. 맞아. 얘들은 생태계를 안에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많지, 이게. 그렇지. 한 기업만이 아니라 얘는 아예 애플로 치면 애플 SDI, 애플 전기, 애플 테크윈, 애플 중공업, 애플 SDS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맞네. 왜 생태계가 없나? 한참 고민했어요. 삼성을 갖고. 왜 그런 걸 안 할까? 있지. 애플 생명, 애플 화재, 애플 증권. 야, 다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거를 걔네는 그 안에서 저렇게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를 들면 네이버 옛날에 나왔지만 검색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이거를 안 샀었는데 알고 보니까 쇼핑페이 파이낸셜로 들어오고 광고로 들어오면서 웹툰을 하면서 자기 어떤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 안에서 뭔가를 하는 이걸 엮고 있잖아요.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라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전략 자체는 카카오도 요즘에 들어오는 거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이제 다들 생태계를 누가 잘 만드느냐로 승부하는 세계가 한 2, 3년 전부터 이미 왔다는 생각이 괜히 많이 들어요. 얘들도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뭐 이렇게 페이, 금융, 증권, 커머스, 페이지, 모빌리티 얘기하다 이거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다 안 갖고 온 거잖아요. 카카오 프렌즈 뭐 사업까지 해서 생태계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 쟤들하고 나오고 어떻게 뭔가 손을 잡거나 엮느냐 이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의 전략 변화거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런 거를 택해서 그 생태계 전략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얘네도 하더라고요. 야, 쿠팡도냐? 쿠팡은 주식 못 사는데 쿠팡페이를 설립해서 분사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전략이죠. 핀테크의 판을 키운다 그랬는데 쿠팡도 저런 식으로 분사해서 뭘 막 만들기 시작하면은 자기네 생태계로 간다고. 국내에서 1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둔 간편결제 서비스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팡이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형들은 돈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좀 적자가 좀 큰 거고 좀 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분야에 사실은 저는 가장 아까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하나가 이마트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마트는 사실 요즘에 작년부터 이걸 많이 하거든요. 점포 매각해서 자산 유동화하고 땅도 팔아서 매각 차익을 내면서 계속 자금을 확보해서 적자 같은 거 메우고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사실은 굉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었지 않나라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가 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세계도 있고 뭐 쓱도 있고 심지어 킹타벅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게 푸드도 있고 같은 계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분리가 돼 있지만 뭐 스타필드도 있고 심지어 면세도 있고 호텔도 있고 별게 다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생태계를 어떻게 잘 묶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아마존 프라임 입장권을 끄는 것처럼 뭔가 돌아가면서 혜택을 준다든지 여기를 이용하면 여기서 뭐가 있는다든지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내고 많이 제공받고 많이 혜택을 얻을 것 같고 이 이마트나 신세계라는 브랜드가 내가 주로 사용하는 나의 마더 브랜드라는 느낌을 줬으면은 뭔가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느낌을 잘 못 받고 뭔가 각계 격파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생태계 기업이 만능일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왜냐하면은 아마존이 주식이 3월 8일부터 현재 하락률인데 안 빠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 아마존은 누가 보더라도 수혜주잖아. 이번 질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마존은 온라인 거래를 한 이커머스 기업이니까 굉장히 수혜주고 게다가 얘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OTT 시장에도 강력하고 서버 시장,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B2C들 많이 하니까 광고가 당연히 많이 줄었을 거고 아이폰 판매량이 안 좋을 거니까 하락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들 16% 뭐 15%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마소가 안 빠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지금 세계 랭킹 1등이 당연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얘네는 아직도 1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구글까지 넘었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까지 넘은 적이 있었는데 얘들은 다 빠졌는데 얘들은 아직도 위에 있어. 심지어 지금 마소가 1위예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마소가 지금 여기 시가총액 1인데 아니 이게 저기 뭐야 오피스 뭐 윈도우 이런 거 한물 간 거 같고 클라우드는 1등이 아마존이에요. 2등이 마소고 1등 가고 2등 가고 격차도 꽤 나요. 2배 이상 납니다. 아마존이 한 40%가 넘으니까. 근데 이건 왜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이 됐을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뭐가 갖고 있길래 왜 하락률도 거의 없고 지금 시가총액 세계 물론 저거 빼면은 기름 기업 아람코 빼면은 시가총액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을까? 이건 뭐 워낙 장기 차트긴 한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여기서부터 사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이 정도 올라가다가 아까 전에 생태계 같은 걸 구축하면서 이렇게 뛰었어요. 대부분의 플랫폼 글로벌 기업들은 아까 그 생태계 구축 효과로. 근데 마소는 이게 뭐야 얘네가 뭐 생태계를 물론 뭐 소프트웨어 생태계긴 하지만은 이게 빠지지도 않았고 이게 완전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인가?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소 같은 경우에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인데 매출액은 잘 올라가고 있고 신기하게 정말 그 황금 비율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클라우드고 이게 개인 윈도우 같은 거고 기업용 오피스나 오피스 365 그런 건데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뭐 20% 3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그건 다 좋단 말이야. 다른 업체들도 다 성장률이 그렇게 좋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1등이고 이런 위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옆에가 ROE고요. 숫자 좀 많이 봤던 분들은 이거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ROE가 36%짜리 기업이 어딨어. 이게 자기 자본 대비 비율 이익이에요. 한마디로 100원의 자기 자본이 있으면 36원을 번다는 소리입니다. 1년에. 저 큰 회사가 시가총액 세계 랭킹 1, 2위 하는 회사가 ROE나 영업이익률이 30%대요. 이거는 동네 조그만 벤처기업도 쉽지 않은 숫자예요. 미쳐 돌아가는 숫자인데 제일 등치 큰 회사가 게다가 돈을 얼마를 버냐면은 30조에서 40조를 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한창 볼 땐 60조였지만 요즘에 20조에서 30조 아니면 40조 요 사이에서 놀고 있잖아요. 돈은 삼성전자만큼 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게다가 삼전은 굉장히 편차가 크죠. 벌 땐 60조, 못 벌 때는 뭐 20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꾸준히 30조, 40조를 벌고 삼전의 ROE는 잘 벌 때 60조씩, 50조씩 벌 때도 20%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10% 안쪽이거든요. 제조업체니까. 훨씬 자기 자본이 공장 같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낮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ROE가 너무 높아. 재밌으라고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파벳 그리고 애플 요 마가 4개를 비교해 놓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매출은 아마존이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애플이 1등입니다. 이거 뭐하는 회사냐? 나도 지금 봤네. 아마존 1등 아니어서 당연히 아마존이 1등입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애플이 매출 1등이지? 이거는 그냥 미친 회사예요, 이거는. 야, 아마존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 텐데 어떻게 애플이 매출 1등이지? 그러네. 애플이 1등이네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좀 잘못 써왔나? 자,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은 제일 작죠. 당연히 소프트웨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영업이익은 아마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적을 테니까. 얘들은 영업이익을 많이 버는 걸 목표로 안 하니까 낮춘 거긴 하지만은 영업이익은 애플이 1등이네.
하여튼 이 기업은 미친 기업이야. 이거 그냥 빼고 야 왜 얘네가 또 1등이야. 돈은 맞소도 굉장히 잘 벌어요. 30조 40조. 애플은 뺍시다. 킹풀은 사랑이니까. 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러브기 때문에 그냥 빼고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미쳤죠. 30%대가 나오고 있고 구글이 20%대.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을 중요시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애플은 뭐 26%대. 순이익도 애플이 1등이고요. 1등은 빼고 얘기합시다. 1등은 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돈을 잘 벌죠. 당연히 ROE도 미쳐 돌아가고 있고요. 거의 30%에서 40%. 여기 50%네. 야, 뺍시다. 야, 이거 괜히 적어왔어. 얘기가 안 되잖아. 이걸 적어오면 안 돼요. 이런 회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안 팔려서 많이 내려갔을 거야. 2020년에.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아요. 뭐, ROE가 55%는 뭐야, 이거? 이거 미친 회사 아니야, 이거? 뭐, 같은 그런 회사가 있고,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만큼 훌륭해. 근데 요즘에 애플은 굉장히 올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10몇 %가 내려온 건데, 당연하겠지만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38%나 감소할 거기 때문에, 뭐, 킹풀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저렇게 요즘에도 강력한 그걸 보유하게 되냐? 물론 클라우드에 방향을 두고 뭐 이런저런 오피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뭐 경쟁력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하게 저렇게 뻗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클라우드를 빼면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는 가장 대표적인 폐쇄형 기업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신들의 소스를 폐쇄하고 오픈 소스를 적대시했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개발한 거는 폐쇄하고 그걸 이용해 돈을 벌어야지. 그걸 오픈소스를 남들이 사용해버리니까. 그랬는데 사티아 나델라 그 CEO가 바뀌면서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폐쇄형 소스였는데 우리는 완전히 오픈소스로 가겠다 해서 방향을 틀어버리면서 두 개가 크게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 바뀐 거고 두 번째가 사실은 오픈소스로 바뀌었어요. 물론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조금 작은 내용이니까 오픈소스를 바꾸면서 GitHub라는 플랫폼을 인수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스 공유 플랫폼이에요. 세계에 소스 좀 뭐 만든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있는 소스 공유 플랫폼을 엄청나게 비싸게 8조 원을 주고 사이트를 샀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 오픈소스로 가는 게 뭐 그렇게 굉장한 일이었냐? 왜냐하면은 오픈소스로 간다는 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거를 다 열어갖고 지적재산권 관리도 잘 안 되고 내 걸 남들이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픈소스로 가면서 오픈소스에 들어가는 저런 뭐 깃허브라든지 저런 데 투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가 말이 오픈소스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플랫폼 위에서 노는 소스들이 됐어요. 이런 소리가 나와. 오픈소스를 독점한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오픈소스라는 거는 열려있는 소스인데 열려있는 소스를 독점하는 기업이 됐어요. 가장 큰 변화가 안드로이드에 대응하는. 구글이 사실 클 수 있었던 것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하면서 그게 전 세계에 깔리면서 구글이 그 전 세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보면서 자기를 열고 오히려 오픈소스의 시장을 다 사기 시작하면서 오픈소스를 독점하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클라우드 깔고 자기 플랫폼 위에서 하라는 거죠. 이게 참 사고의 전환이긴 한데 야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사실상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시 예전에 컴퓨터 시대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나 뭐 이런 걸로 점령하던 눈에 보이는 윈도우나 오피스는 눈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컴퓨터를 점령할 때하고는 다르게 눈에 안 보이는 오픈소스 시장에서도 지금 사실상 점령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 반대의 방식으로. 예전에는 클로즈에서 자기가 컴퓨터에서 갖고 있었다면은 이제 오픈소스를 독점으로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을 연다는 거에 자체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 굉장히 달랐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요 얘기는 꼭 하나 드리는데 제가 어디 가면은 이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야 줌비디오라는 데가 있어. 이게 뭔데요? 화상회의를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업자인데 요즘에 세상에 너무 잘 나가. 그럼 너 이거 안 샀니? 그러게 전 처음 들어봤어요.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글로벌 1위 화상회의 플랫폼 사업자인데 몰라? 그러면 당연히 모르죠. 이 질병 오기 전까지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보여드리는데 주가가 뭐 이렇게 올랐다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른 주식을 살래? 아니면은 반대로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주식을 사야 되냐? 선방하는 주식을 사야 되냐?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락해 있는 걸 사고 싶다는 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가장 많이 하락해 있니? 뭐가 많이 돌아올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보여드릴게요. 뭐가 가장 많이 하락했는지. 자 봅시다. 가장 많이 간 거는 물론 뭐 항공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섹터로만 보면은 에너지 형들 가셨습니다. 여기는 평균이 마이너스 50이에요. 물론 뭐 항공 그런 것도 있는데 항공 그런 건 여기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만 섹터가 따로 있지 않죠. 더 큰 섹터로 보면은 에너지 쪽이 이번에 유가 빠지면서 박살이 났어요. 이걸 잠깐만 얘기
드리면 이게 어떤 주식인지만 소개만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전부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이자 정유업체들인데 정유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정유주들 잠깐 보여드리면 작년에도 안 좋았어요. 일단 적자가 나는 회사가 조금 있었고,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이 당연히 석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유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기에 뛰어들면서 증설 전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유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중국이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맨날 그 적자 난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게다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그 질병이 왔죠. 처음에는 적자가 수천억인 줄 알았어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수천억이면은 뭐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조 단위로 벌던 회사들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유가가 원래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재료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재료값이 떨어져서 마진이 확대돼서 내 돈이 플러스 돼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많이 생산을 하는 데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수요가 내려가 버리니까 재료비가 내려간 것보다 판매 단가가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다 마이너스가 났어. 수요가 더 많이 줄은 거죠. 재료값이 내려가면 원래 좋아야 되는데 가격이 더 내려가 버려서 더 마이너스가 나는 데다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또 결정적으로 재고를 엄청나게 들고 가요. 옛날에 샀던 정유를 엄청나게 들고 가는데 이게 둘이 이러면서 가격이 19불 아래로 가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게 전부 다 적자야. 이거 60불 50불에 샀던 게 평가손이 뭐 미친 듯이 나는. 적자 2조 예상하고 있어요. 1년 아닙니다. 한 분기, 이번 분기 영업적자가 2조 예상. 일단 SK이노베이션 하나만 1조예요. 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던 한 13만원 하던 게 6만원 왔거든요.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자세히 보면은 뭐가 좀 느껴지죠. 대표적으로 SO를 갖고 왔는데 잘 보여서 뭐가 느껴져요?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그 좀 어려운 표현을 치면은 경기를 타는,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흔히 시클리컬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이클이 있는 주식이에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는데 한 2년 걸리고, 한 번 빠지는데 한 2, 3년 빠지고, 또 한 번 가면은 또 2, 3년 올라가고, 한 번 빠지면 또 한 2, 3년 빠져요. 그냥 웨이브가 있는 기업인데, 웨이브가 왜 생기냐? 당연히 경기 때문에 생기는데다 이 유가하고 같이 그려보면은 좀 원시적으로 그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래에서 유가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빠질 때 같이 빠집니다. 이게 좀 안 맞춰서 그래서 그래요. 또 유가 좀 올라가면은 또 같이 올라가요. 빠지면 같이 빠져요.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저런 기업들은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이클이. 그러니까 지금도 유가가 이제 수요가 안 좋고 하니까 내려갔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반등하면 또 들고 있는 재고 좋아지네, 정제 마진 올라가네 하면서, 물론 여기에 고려치 않은 상수는 중국이 만약에 정말 미친 듯이 하면서 정제 마진이 뭐 석화에도 마진이 점점 안 좋아지면은 이게 올라갈 때 사이클인지 알았는데 이 나쁜 자식들하고 갈 수도 있겠죠. 중국이 정말 여기서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믿기지 않는 따귀를 때리면은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거 빠지는데 2, 3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더 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긴 하죠. 지금 유가가 뭐 이제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 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그럼 저런 주식을 도대체 왜 사요?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우상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사이클을 타는데, 사는 이유가 있죠. 저렇게 사이클을 타는 기업들은 사실은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잘 올라타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데다가, 저런 주식들은 이게 좋아요. 이게 옛날에 별명이 배당 천재주였어. 이게 왜냐면은 배당 성향이 거의 50%에 가까울 때가 있었어요. 벌면은 절반을 배당해요, 이런 회사들은. 왜 그러냐면은 대주주가 아람코야. 한마디로 대주주가 사우디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SO일이 뭐냐면은 자기네 사우디에서 기름을 캐서, 원래 사우디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싶은데 사우디에 이런 대규모 석화 시설이 없잖아. 대규모 정유주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기술이 모자라고 인력이 없고 자본이 없고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배에다가 실어 갖고 저 멀리 동방에 있는 한국에 와서 이걸 쿵짝쿵짝 만든 다음에 전 세계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기업이에요. 자기네들의 수족 같은 거라고. 자기네들의 기름을 여기로 싣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판 다음에 돈을 갖고 오는 거죠. 배당 성향이 높을 때 50%에 50%, 벌면은 절반을 배당해. 그러니까 상당히 저렇게 시클리컬한 데다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잘 피하고, 이걸 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올라간다고 싶을 때 적당히 올라타면은 배당도 굉장히 좋고 변동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옛날엔 그런 매력이 있었던 주식들이에요. 물론 당분간은 돈을 못 벌 테니까 배당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갔어요. 뭐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다 가긴 했는데 다 똑같이 그런 매력이 있던 데였고, SK이노베이션도 조금 보여드리면 똑같습니다. 가격은 뭐 폭포수처럼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이클에 올라타갖고 내가 편안하게 갈 생각이다 그러면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쳐다보면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과, 참고로 글로벌도 같습니다. 못 믿겠다, 중국이 뭐 저렇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사우디부터 저런 거는 못 믿겠다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가셔도 됩니다. 엑슨모빌, 자 지금 반값 왔어요. 반값이 뭐야, 90불 왔던 게 40불 왔으니까 반이 더 빠졌어요. 자, 많이 빠진 주만 보여드리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빠진 주를 보여드리면, 자 메리어트
호텔 세계 1등이죠. 여기 있어요. 140불 있던 게 60불 왔습니다. 호텔주가 미쳤죠. 이건 누구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야, 망하지만 않으면. 물론 아직 질병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아직 여행을 다닐 리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항공주, 정유주, 저런 호텔, 여행은 한 무더기로 봐야 돼요. 정유 같은 경우에도 항공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항공사들이 석유를 굉장히 많이 써주는데 걔네가 지금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가 엄청 늘어있죠. 이게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거야. 올라가면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빠지면 다 같이 빠져주는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 어디를 선택할지. 여행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덩치가 작아서 망할 것 같아서 위험하니까 그나마 덩치가 큰 호텔 사업자라고 보면은 메리어트인데 현재 이렇게 있어요. 많이 빠졌죠. 힐튼 2등이거든요. 야, 이건 진짜 폭포수처럼 빠졌는데 이거 망할까봐, 혹시라도 이게 파산을 할까봐 이게 점점 좀 길어지거나, 지금 끝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여름을 넘고 가을에까지 여행을 안 가고 질병이 만약에 연 단위로 계속되면은 파산을 할까봐. 지금 이게 언제적 주가야? 2010년대 주가로 돌아왔어요. 하여튼 똑같습니다.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어요. 지금 전 세계 호텔 주가는 이런데 사실 좀 살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도로 약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형들은 레버러지나 정말 완전히 극과 극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업종에서 그 분야의 세계 1인데 마이너스 90%를 찍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자, 2배짜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찬다. 이거 2배밖에 못 벌잖아. 마이너스 90%면은 그 9배 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자, 이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 바다 있습니다. 바다. 카니발이라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왜 망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크루즈 기업이에요. 크루즈 세계 1등. 얘기를 안 해도 망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누가 크루즈를 가겠어. 호텔은 그래도 호텔방에 자기 혼자 들어가요. 이 크루즈는 3,000명이나 4,000명이 배에 같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지금 뭐 크루즈 국이 돼갖고 거기 크루즈 게다가 질병 생기면 내리지도 못해. 요즘에 뭐 일본 앞바다에 아직도 배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 지금 못 내리고 있잖아. 이 시국에 여기 타면은 잘못하면은 반강제 한 2달 있어야 돼요. 난 7박으로 갔는데 공짜로 37박 해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또 밥은 줄 거 아니야. 밥 안 주나? 이 시국에 이 크루즈를 탈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문제는 얘네는 유지 비용이 미쳤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이런 배가 수십 대라고. 여기 타는 승조원이 수백 명에서 1,000명대예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뭐 선장에서부터 밥 만들어주는 사람에서 뭐 서빙하는 사람, 이게 수십 대가 지금 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들어간 감가상각과 이 돈의 흐름이, 현금 플로우가 이거 미쳐 돌아가겠죠. 지금 떠 있다니까 그냥 가만히. 물론 이 엄청나게 멋지잖아. 이런 배대로. 와 진짜 승객 수가 3,000명입니다. 승무원 수가 1,500명이에요. 4,500명짜리. 야 진짜 타고 싶다. 야 2명에 1명 꼴이네. 승무원이 미쳤네. 이런데 한번 타면은 뭐 7박 8일 막 10박 며칠에서 바다 위에 가면서 뭐 어디 내려줘서 한번 놀고 어디 내려서 놀고 그런 거잖아. 이게 얼마나 빠졌냐면 이게 어디 있는지 그 한눈에 안 보이실까봐 제가 표기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주식이 여기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95년 주가입니다. 이게 잘 나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여행업이 좋았잖아. 이런 밴드 내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이었어. 이렇게 이런 사업이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어떤 경제위기보다 질병의 특이성이죠. 경제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질병이니까, 경제위기가 왔으면 절대 이 선 아래로는 안 빠졌을 것 같아요. 리만 때 여긴데 웬만한 경제위기로는 이 선을 깰 수 없는데 이건 질병에는 답이 없어. 와 2등도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라고요. 똑같이 2등 업체인데 역시 여기 있죠. 최근에 컸다가 한 방에 들어있어요. 역시 1995년도 가격이고요. 이거 망할 수 있어요. 3등은 노르웨인 크루즈 라인이라고 있는데 역시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어요. 이게 현금 흐름이 너무 크잖아요. 저 인원들 저 배를 사는 것도 전부 자기 돈으로 샀을 리 없죠. 은행에서 돈 빌려 샀을 거 아니에요. 수천억짜리 돈 빌려서 사서 굴려갖고 은행 이자 갚고 쟤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내 돈인데, 문제는 저 배가 놀았다 그래서 은행한테 이자 안 줄 수 없고 승무원들을 다 잘라버리기 힘들 테니까 여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져서 저 수십 척의 배를 놀리게 되면은 가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빠진 건데, 카니발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저 돈을 잘 벌 때는 조 단위로 버는데 한 방에 저렇게 갖고, 대신증권 레포트에서 갖고 온 건데 19년도 순이익만 보면은 요게 이게 진짠가? 제가 알기로 3조인데 야 아무리 그래도 3조를 못 벌 것 같은데 3천억으로 합시다. 이게 정말 3조를 벌었을까? 뭐 쉽지 않은데 정말인가? 싶긴 한데, 보면은 투자 활동이라고 있는데 요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꽤 큰 회사인데 이번에 그 질병에 완전히 KO를 당하면서, 이게 남자의 주식이죠. 망하지 않으면 여기고 망하면은 0입니다.
카니발 한 회사의 문제면은 정말 분식회계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등에서 3등까지가 똑같이 빠졌어요. 이거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산의 위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항공업이나 호텔업은 이게 위험하면은 정부가 도와줘요. 여기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몇십만 명이 걸려있는 문제에다가 거기 아래에 있는 연관 벤더들까지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러고 정부들이 창원은행 같은 데 우리로 치면은 자금을 대주고 하는데, 여긴 또 거기에 비하면은 약간 소외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원 안 해주면 이거 날아갈 수 있거든요. 야, 이게 진짜 날아갈까? 세계 1등 업체인데? 절대 저는 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투자해? 이거 망하면은 이거 뭐 0인데 0. 0%냐 500%냐 이걸 따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주식이긴 한데, 야,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하도 뭐가 제일 많이 빠졌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런 주식이 있어요. 전 절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파산할 수 있어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살려줄 것 같긴 한데 진짜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회사예요, 사실은. 여기 써있는 거죠. 현금 흐름이 만약에 70% 이상이 안 들어온다, 30% 밖에 운영이 안 되면은 2020년 현금 부족분이 또 조 단위로 찍히는 거예요. 2조 7천, 1조 4천, 7,600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만 제대로 운용이 안 돼도 손실이 조 단위가 찍히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부채 덩어리면서 거대한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안 굴러가는 순간에 그냥 위가다. 여자의 주식은 뭐냐고? 죄송합니다. 그 남녀 성차별적 발언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수의 주식과 강아지의 주식으로 바꾸도록. 이런 주식이 있다. 다만 절대 권해드리진 않는다.